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파티로 알아보는 국가 국민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법창야화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MBC 라디오에서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1939년부터 1968년까지 끔찍한 사건들을 모아서 드라마식으로 방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젊어서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참 끔찍했던 그런 과거가 아닌가. 저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입건을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폭력배와 불량배들은 쉽게 풀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아주 엄하게 다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본이 참 지능적이었구나. 한 나라를 소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지식을 닫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나 깡패 이런 이들을 아주 편안하게 활개치도록 함으로써 정신을 말살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그 어르신네로부터 들으면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최근에까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 칼부림을 일으키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한국에 계시니 저보다 더 잘 알겠죠. 한동훈 씨가 아마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한 1, 2년 전이 되는가요? 그때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을 사형을 시키겠다고 주장을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영국에 있지만 칼부림을 일어난 사건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동훈은 사람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범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고 공권력입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아마 그것이 1980년 중반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83년, 4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을 감금해가지고 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을 기억하시죠. 또 연세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사건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죠. 그들의 혈기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학교 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강의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기 동배의 나이 또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무엇으로? 무슨 변명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변명으로 볼장 답은 거죠. 우리는 그런 시절에도 배우지 못해서 공장이나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은 휴지를 줍는 넉마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천만 그것이 복입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저질렀던 살해 사건으로 도망을 나오게 됐죠.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리를 위해서 했던 그 결과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는 섞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됐던 것이죠. 이 성경에는 살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그 시체를 12동아리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기서 12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열왕기하 그 9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오는데 그 공주였던 그의 아합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이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가 개에게 뜯겨 먹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차고 넘치는 얘기라서 제가 다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지도자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아무 아는 사람도 하나 없죠. 그냥 고향에서 그 올라온 사람들 몇 명과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유전무죄라는 아주 그 말도 잘 지어내요. 그 한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을 만들어서 그 영화에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아주 악마화했던 그 한때에 그 기간이 한 20여 년, 30여 년은 될 겁니다. 그런 쇼들을 하고 자기 동료를 그 신나로 불을 붙여서 죽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전부. 이놈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다. 그 대학에 20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호사, 검사가 된 겁니다. 한 30살 한 초 정도 되겠죠. 머리가 아주 영특한 사람은 20대도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평생 변호사, 검사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 변호사, 검사를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편안한 직업이 뭔가 하고 보니까 정치예요. 이제는 대통령을 꼭두가시로 갖고 노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교통사고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용어로 씁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 그 참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놈들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뭘 아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이놈들은 벙어리 개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개망신이.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되느냐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그 기내에서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40대, 한 30대 후반, 40대 이런 놈들이 꼭 비행기만 타면은 한 몇 놈들이 있습니다. 개버릇남 못 준다고 그 비행기 안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칫솔질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어? 이거 대학 안 나왔겠습니까? 이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그 게마인드 하우스라는 그 3층짜리 건물, 큰 저택에 그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1년간. 그 게마인드 하우스가 뭐나 했더니 독일 말로 독일 교회라는 말이더라고요. 거기 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그 어느 날 어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어요. 저희가 파티를 하게 됩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일본인들이 파티를 한대요. 방문마다 다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냉장고, 그리고는 저녁이 되니 일본 사람이 한 5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서 조곤조곤, 그때 한 12시까지라고 썼지만 한 밤 11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공부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국인들이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닭고기를 상자로 갖다 놓고 그거를 큰 칼, 사각짜리 네모 반듯한 칼로 어디서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끼리 빌려왔겠죠. 그걸로 갖다가 내쳐서 창자가 냉장고에 붙어 있고 고기 뼈다귀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놈들 한 3-4명이 들어가서 그냥 칼질해야 되는데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새벽 3-4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좀 빌려 쓰자 해서 했는데, 이제 주부들이 먼저 몇 분이 와서 한 1시간이나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이미 반 이상이 떠났어요. 나머지 한 7, 8분 정도가 남아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험도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경직이 돼서.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일찍이 1시간 전에 와서 음식을 준비했던 분들이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인들입니다. 6.25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임진왜란은 얼마나 있다가 서울이 함락됐습니까? 저는 그거 알라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니까 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겁니다. 잠언에는 잠언 13장을 읽어보면은 잠언 13장과 잠언 23장을 읽어보면은 그 어린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매로 다스리라고 그래요. 채찍으로 때려도 그 아이가 죽지를 않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때리는 그 매는 사랑이 있어서 그 채찍으로 때려도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강직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그 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복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인도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